네, 오늘은 대표이사,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을 가압류 또는 압류할 수 있는지, 어느 범위에서까지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 246조는 압류 금지 채권이라고 해서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호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도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규정을 어떤 식으로 이해했냐면은 여기서의 급여,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이런 것들은 근로자의 급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사 같은 경우에는 임원으로서의 이사가 있고 근로자로서의 이사가 있는데요. 근로자로서의 이사라는 것은 이름은 이사지만 사실상 다른 임원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의 성격을 갖춘 이름만 이사인 경우를 이제 근로자로서의 이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성격을 구분해서 임원으로서의 이사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246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원으로서의 이사의 보수, 퇴직금, 무슨 퇴직위로금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가압류가 가능하다고 봤고요. 근로자로서의 이사는 근로자와 똑같이 이 민사집행법 246조가 적용돼서 2분의 1까지만 가압류,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2015-51968 판결에서 이와 같이 나누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은 현저히 균형을 잃을 정도로 과다한 보수를 받는 이사, 그 다음에 명목상의 이사, 법인 등기부의 이사로 되어 있지만 일을 안 하는 이사, 이런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임원으로서의 이사, 그리고 근로자로서의 이사를 구분해서 이걸 한 그룹으로 보는 거죠. 따라서 현저히 균형을 잃을 정도로 과도한 보수를 받는 이사라거나 명목상 이사 같은 경우에는 예, 그들의 보수, 퇴직금, 퇴직 위로금 이런 것들은 전액 다 가압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임원으로서의 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사가 받는 보수라든지 퇴직금은 이 근로자의 급여 채권과 마찬가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246조가 적용돼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2분의 1만 가압류가 가능하다. 근로자로서의 이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판단하라고 판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사들은 아니지만 이사로서 일은 하긴 했지만 이런 이사가 불법 행위를 저질러 갖고 회사가 이제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를 하고 싶은데 그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과 2분의 1을 이 금액도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상계를 못한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가압류라든지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상계를 못하죠. 그러면 너무 부당하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대법원 판결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상기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즉, 과다 지급된 부분, 통상의 이사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다른 어떤 임원으로서의 이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받는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이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보호를 못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어떤 식으로 그럼 상계를 하느냐, 가압류가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상계하고픈 부분에 대해서 압류 신청을 하고 가압류 신청을 하고 민사집행법 246조 3항 후단에 보면은 법원의 채권자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채권, 가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채권의 범위를 축소해달라는 재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 신청을 하고 이 규정에 따른 압류 금지 채권, 가압류 금지 채권의 축소 재판 신청을 해서 합리적인 부분이 2분의 1까지만 가압류가 금지되는 것이니까 그걸 나머지 부분은 가압류라든지 압류를 해서 상계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재판을 신청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이사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을 하는 식으로 조치를 취하면 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긴 나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원으로서의 이사가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임원으로서의 이사가 모두 다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조금 착각하기 쉬운 게 이제 아까 보면은 퇴직연금은 급여 채권의 2분의 1만 가압류, 압류를 못한다고 해놨는데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보면은 퇴직연금 채권은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할 수 없다는 건 결국 압류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압류해서 전부라든지 추심 형식으로 결국 양도를 해서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퇴직연금 채권은 전액 딱 압류, 감류가 금지되어 있다고 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246조 1항 4호에서는 퇴직연금은 2분의 1만 압류하지 못한다. 2분의 1은 압류할 수 있다. 가압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판례는 이것이 특별법이고 이것이 일반법에 관계에 있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퇴직연금 채권은 법에 의해서 전액 압류, 가압류가 금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원 중에서 근로자로서의 이사는 뭐 여기서나 마찬가지죠. 근로자로서의 이사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퇴직연금 채권은 전액 다 가압류가 금지됩니다. 2분의 1만이 아니고. 그러면 뭐 이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경우는 뭐 전액 다 가압류 가능하겠죠. 명목상 이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렇지 않은 근로자가 아닌 임원으로서의 이사의 퇴직연금 채권은 전액 가압류가 금지되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전액 가압류가 금지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2분의 1은 요거에 의해서 가압류가 금지되느냐? 네, 판례는 정당한 직무 수행의 대가로서 퇴직연금 채권을 주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요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2분의 1은 압류, 가압류가 금지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은 대표이사 이사의 보수, 퇴직금 가압류, 압류에 대해서 대법원 2015-51968 판결에 따라서 바뀐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